자, 이제 오늘부터 6월 시장이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5월 31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었죠. 자, 이번 6월장은 과연 어떤 시기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에이펙 오피스 오기석 법인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크래프트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저희가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고용지표부터 여쭤보게 될 텐데, 사실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될 고용지표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것 같고, 나쁘게 나오면 2개월 연속 안 좋은 거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없어지는 걸로 또 해석될 것 같기도 하고, 5월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이제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했던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채권금리였거든요. 이제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기술주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그 테슬라 혹은 이제 캐시우드 아크 ETF와 같은 2020년에 상승폭이 높았던 ETF 혹은 기술주 위주로 이제 가격 조정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말까지 2% 혹은 2% 이상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같은 2023년까지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제 금리 향방 그리고 뭐 테이퍼링 관련 이슈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제 이번 6월 4일에 발표될 고용지표를 포함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제 발표될 고용지표 수치 그리고 인플레이션 발표치 등에 따라서 이제 기대 시점이 조금 더 빨리 당겨지거나 혹은 늦춰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페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페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목적이 첫 번째는 물가 안정,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고용 달성. 근데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인플레이션 한 2% 타겟을 잡고 있고요. 완전 고용 같은 경우는 약 4% 정도 실업률을 이제 완전 고용 수준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은 이미 2%를 넘어섰고, 이제 완전 고용 수준까지는 아직 좀 룸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훨씬 더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페드의 통화 정책 결정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크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떨 5월 같은 경우 이제 고용 지표가 실제로 좀 부진하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관련해서 이제 고용 지표로 가장 많이 보는 게 논팜 페이롤이라 그래서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이거든요. 이제 이 수치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 왔었어요. 그래서 3월에는 거의 100만 명 조금 안 되게 이제 신규 고용이 창출이 되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4월 같은 경우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100만 명까지 예상을 했던 게 실제 발표 수치가 27만 명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4분의 1에 불과한 고용 쇼크가 발생하긴 했었지만, 오히려 이런 이제 고용이 둔화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경기 회복이 조금 더 지연되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반등했던 그런 촉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이 6월 4일, 이제 한 3일 있다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번 비농업 부문 발표 같은 경우에 약 50만 명을 하회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은 회복이 되지만 고용 같은 경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 좀 낙폭이 과다했던 이제 기술주들 위주로 반등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반대로 이제 그 신규 고용이 한 100만 명 가까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1.6%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채권 금리가 전고점이었던 1.7%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특히 작년부터 계속 많이 상승했었던 중소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타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는 결국 경기 개선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고용도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한 60만 명대 안팎이 나와줘야 뭐 시장에서 좀 가장 바람직하게 받아들이겠네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치가 한 67만 명 언저리로 제가 네네.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나오면 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 같고 그거보다 아래로 빠지면 이제 오히려 그 경기 회복이 조금 더 지연된다라고 네. 이제 판단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의 충격은 좀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현재는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짜면서 저희도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달에 있는 FOMC 회의도 중요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FOMC 회의에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인 것 같거든요. 자, 미국이 본격적으로 긴축 정책을 언제쯤부터 시작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했던 부분을 조금씩 줄이는, 예를 들면 수구토 꼭지 자체를 조금씩 이제 잠가가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이퍼링 그 자체가 긴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지만 그 폭 자체를 조금씩 줄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테이퍼링이 사실 왜 일어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지난 코로나 시점에서 워낙 그 채권 시장의 유동성 경색 그리고 혹은 뭐 기업 시장에서 자금 유통 시장에서 경색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무제한적인 그 채권 매입 정책들이 이제 도입이 됐었었는데 현 시장 상황에서 그 정도의 유동성 공급이 필수적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이 개선이 됐죠. 미국의 경기도 그렇고 기업 환경도 개선이 돼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서 빠르면 이제 아마 올해 안에도 이제 테이퍼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만 이제 테이퍼링 그 자체를 무서워할 것보다는 오히려 테이퍼링이 발생했던 배경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을 하게 되는 배경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공식적으로 경제 체질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공인한다, 뭐 인증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테이퍼링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시장에 충격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몇 가지 봤는데 그 크래프트에서는 테슬라가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또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투자에 대한 그 맞습니다. 어떤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 같은데 테슬라 요즘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저희 이제 테슬라 족집게라고 불리는 저희 에이멈이라는 ETF가 저희 크래프트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이 ETF가 사실 지속적으로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말까지 들고 있다가 전량 매도를 하고 5월부터 이제 다시 매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5월달 지금 바닥을 잡은 것 같은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제 국내적으로 다양한 관심을 받는 종목이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행을 일삼는 그런 이제 CEO이기도 하고, 또 5월 중순에 또 이제 마이클 버리, 빅쇼스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가 뭐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공개를 했던 것도 이제 두려움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보다는 오히려 그 센티먼트, 오히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5월 중순 급락 구간이 있었는데 그건 전형적으로 굉장히 큰 과매도 구간이어서 현재는 200일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이제 다시 이제 지난 한 열흘 동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1월이랑 비교하면 주가가 워낙 많이 지금 저렴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낙폭이 좀 과다했었고요. 특히 이제 지난 일주일간 보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팔로우업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세요. 굉장히 시장의 변화 빠르게 반응하시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은 약 500억 정도 가장 크게 또 매수했던 종목에 또 테슬라가 편입된 것도 한번 저가 매수세도 한번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했던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클 버리는 과거에 경고하기로는 이거 $100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서요. 네, 그 마이클 버리가 약 6천억 원 규모의 이제 공매도 포지션 혹은 풋옵션 이제 매도 포지션을 냈던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발표가 됐던 게 5월 중순이고 실제 그 포지션을 들고 있었던 건 3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그게 뉴스 발표 시점에서 들고 있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공식 규정에 따르면 분기 말이 지나고 플러스 45일이 지나야 그 포지션이 공개가 되는데, 또 하나 사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공식 규정에 따르면 그 매수 포지션은 무조건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매도 포지션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이클 버리가 약간 일부러 공개한 게 아닌가, 오히려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본인이 이제 엑시트하기 위해서,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공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클 버리가 3월 말에 포지션을 이제 매도 포지션 들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크래프트에서는 여전히 좀 담을 수 있는 시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테슬라까지 살펴봤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을 만한 종목 테슬라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6월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에이펙 오피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